결국엔 도저히 답이 없어서 실패를 한 노즐인데요. 얘는 약 10만 킬로 정도 이상 주행을 한 노즐이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인젝터 노즐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인젝터인데요, 품번은 똑같은 인젝터입니다. 근데 얘는 약 10만 킬로 정도 이상 주행을 한 노즐이고, 얘는 신품의 노즐이에요. 제가 이번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약간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우선은 이 인젝터 노즐을 우리 사장님에게, 우리 보스에게 가서 인젝터 노즐에 대한 영상을 하나 담고 싶다고 하나 빌려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현미경 아주 저렴한 그 영상을 보시고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연구소에 직접 찾아가서 그 연구소 분과 뭐 이렇게 공장 상황 어떤 거를 연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담아오고 싶었는데, 보안에 걸려서 그렇게 촬영은 할 수 없었지만 시료들의 사진들은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노즐에서 빼보면 이런 니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니들이 이렇게 고속으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이 끄트머리로 분사되는 게 아니라 이 옆구리에 구멍이 적게는 한 6개부터 요즘 차량들은 9개까지도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 사이즈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작냐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이 옆에 있거든요. 요 구멍은 그래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미경으로 한번 요것만 확인해 보고 갈까요? 자, 지금 이렇게 맥북에 연결을 해서 지금 PC 화면에서 그대로 볼 건데요, 일단 녹화를 눌러 놓겠습니다. 지금 뺀 이 노즐의 이 아래쪽 일단은 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요. 볼 수가 없어요. 이 끄트머리를 좀 벽 상태들을 좀 보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상태를 보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노즐 끝부분. 여기 자세히 보면은 보이시나요? 자, 여기 구멍들 이렇게 옆에 하나, 둘, 세 개, 여기 이 부분은 딱 봐도 지금 막힌 게 보이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만큼 뚫려 있는 거에서 이걸로는 더 크게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사진만 촬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옆에 자료화면에다가 넣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부위가 바로 이 고품위 인젝터입니다. 일단 지금 이 구멍이 원래 정상 사이즈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구멍 크기가 맞는 건지 아닌지. 참고로 이 사진 크기는 모두 다 2000배로 똑같이 확대를 한 사진들이에요. 자, 정상을 확인해 보시죠. 이렇습니다. 지금 10만 킬로 이상을 주행한 인젝터의 노즐과 그리고 신품 인젝터의 노즐을 비교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비교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실감이 되시나요? 어느 정도 막혔냐면은 그 연구원이 제 구독자분이신데, 그분이 실제로 본인도 이제 더 심화적으로 궁금하다고 하셔서 저에게 메일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보고 왔는데 장비 가격이 2억이 넘더라고요. 2억이 어지간한 샵 차리는 비용 들어가요. 자, 이 사진을 다시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끝부분이 여기인 겁니다. 원래 사이즈가 여기에서 요만큼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한 60-70% 정도는 막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인젝터, 이 노즐은 재생을 하려다가 결국엔 도저히 답이 없어서 실패를 한 노즐인데요, 실제로 이 구멍에 있는 이물질들을 다 덜어내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도 사장님이 현미경을 보면서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결국은 폐기 처분하는 노즐입니다. 엄청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고품에 이 니들을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니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오래됐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카본이 쫙 쩔어 붙는 게 문제고, 이 끝부분의 문제는 거의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인젝터 노즐인데,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2번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이 좀 다르죠. 색을 좀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금속 부분과 그 불순물 부분을 따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본 건데, 지금 이만큼이 색으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부분 좀 틀어서 옆부분을 자세히 본 사진이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속에도 이물질들 잔뜩 지금 벽에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젝터를 재생을 한다,
클리닉을 한다, 요거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노즐 속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클리닝도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는 거고 리빌드도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문제죠. 이거는 사실 알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은 이 신품 노즐이에요. 딱 봐도 굉장히 블링블링하지 않습니까? 뭐 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신품 인젝터 노즐 끝부분에 구멍을 좀 볼게요. 이게 1번 사진입니다. 옆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직각으로 딱 절개가 돼서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2번 사진, 요거는 제작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거겠죠, 제작사 측에서. 근데 뭐 이 정도는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 다음 깔끔하죠. 요게 인젝터 모습이에요. 원래 신품의 모습. 자, 이 부분들도 깨끗하죠. 그리고 신품의 니들입니다. 신품의 니들과 고품의 니들은 약간 뭐 겉에 코팅 정도만 약간 까였다 싶은 정도. 그리고 인젝터 벽면입니다. 요 벽면, 이게 고품의 외벽 상태고요. 중간중간에 화염 전파로 인해서 다 좀 손상을 입은 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신품 면적이에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젝터라는 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막힐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을 클릭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젝터라는 거는 다단 분사 때문에 연소질 내부에 있는 카본이 역류를 하게 되면서 인젝터 내부에 찌꺼기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결코 디젤차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젝터가 들어가는 건 모두 다 똑같지 않을까요? 휘발유든 LPG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겠죠. 디젤 차량들이 워낙에 초정밀 부품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구멍의 사이즈가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에 무쏘라든지 갤로퍼 이런 인젝터 타입이 아니라 플런저라고 하죠. 인젝션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계식 펌프 같은 방식을 사용을 했을 때는 없었던 문제들이에요. 뭐 물론 정말 기름이 안 좋은 걸 사용을 해서 노즐이 막히거나 그런 문제는 좀 있었는데, 그런 기름을 썼다가는 이 커먼레일 디젤 차량들은 아작이 나버립니다. 실제로 지금 그 해외에 자동차를 뭐 노후 차량들을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커먼레일 차량들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옛날 차량들, 브란자 아니고 옛날 차량들, 플런저 타입들, 인젝션 펌프 방식의 차량들을 더 선호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연료 품질은 굉장히 우수한 편이에요. 그래서 외국으로 커먼레일 차량이 수출이 돼서 나가게 되면 그 나라의 기름 특성상 불순물들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커먼레일 기관에 허구한 날 문제가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커먼레일 방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 방식의 차량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또 신기한 건 그 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 그 한국말 막 그 보통 트럭 같은 거나 이런 차량들은 뒤에 뭐 이를테면은 가스 배달 차량 같이 이렇게 써있고 밑에 전화번호 써있고 막 그렇잖아요. 봉고차들은 어디 학원 뭐 이렇게, 그 학원을 다시 리터치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세월에 의해서 오래돼서 한글이 지워지거나 흐릿해지면은 그 색깔 그대로 똑같이 도색을 다시 이렇게 붓으로 한대요. 그만큼 우리 한글이 외국에서는 좀 패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또 옆으로 샜는데, 인젝터라는 거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컨디션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디젤 차를 운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키로수가 오래되면 진동이 좀 심해졌어요, 소음이 좀 심해졌어요, 약간 울렁울렁하는 것 같아요, 부조가 생겼어요, 이러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델파이 인젝터를 장착하고 있는 차종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문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델파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인젝터가 문제가 생겨서 신품으로 교환을 해도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비밀은 제가 다음번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디젤 기관의 이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고 손을 못 대고 뭐 이러시는데, 알고 나면 이거 진짜 거짓말을 좀 보태자면은 일반적으로 수학이라고, 산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게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느 정도 허용치를 범위가 벗어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헷갈려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제가 쉬는 동안 하나씩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다소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디젤 진짜 재밌어요. 제가 다음번에는 이 노즐을 이렇게 반절을 예쁘게 잘라서 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걸 뭘로 잘라야 되나? 워터젯?
뭐 그런 걸로 잘라야 되나? 하여튼 요거를 정밀하게 반절을 자를 수 있으신 분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꼭 좀 메일로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제 생기는 경우는 딱 어느 정도 한 90%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 부위를 아주 쉽게, 오히려 정비사 분들보다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고장 진단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터를 샵에 들어가서 재생으로 교환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인젝터 가격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이 인젝터 시장에도 등급별로 단가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요것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젝터 등급을 뭐 A, B, C, D 이런 등급으로 나눠둡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유통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수도권에서 막 틈만 나면은 인젝터를 다 뽑아다가 그런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재생해서 유통되는 인젝터들은 시동이 안 꺼지는 인젝터들, 그런 것들을 보통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눠지고, 정말 이런 노즐 신품으로 다 교환을 하면서 분사량까지 일정하게 다 맞추고 분사 보정량, 편차, 분사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재생해서 수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A등급.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인젝터가 요거 노즐 되게 비싸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비싸게는 6, 7만 원까지도 해요. 그러면 노즐 바꿔야지, 컨트롤 밸브 바꿔야지, 속에 있는 쉼들 바꿔야지, 캡 바꿔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단가 나오나? 보통 인젝터 한 자루당 국산차, 굉장히 좀 쉽고 물량도 많은 그런 인젝터들을 예를 들었을 때, 그 인젝터들은 카센터에서 유통되는 거래 가격이 소비자분들에게 약 15만 원 정도에서 웃돌 겁니다. 물론 인젝터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거 벌써 한 7, 8만 원 들어갔죠. 이거 재생 하나, 인젝터 한 자루 만드는데 정말 잘 되면 30분? 1시간? 보통 자루당 1시간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4기통 차량 기준? 그러면은 거기서만도 벌써 한 4시간 까먹죠? 정밀하게 맞춘다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4시간, 그리고 또 탈부착 시간 들어가죠? 그러면 하루에 인젝터 작업을 하나를 한다고 봤을 때, 차 한 대를 한다고 봤을 때 요거 15만원씩 받는다고 하면은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보통은 거의 내부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쪽에서 또 자료화면 나갈 겁니다. 볼보 차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만들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90년대냐 맨 불빵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불빵이라고 하는데 열을 가해서 분사량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게 과연 인젝터 재생이 되겠냐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재생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막 내부를 청소하고 가공하고 절삭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맞추고 또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거 노즐 팁 하나 안 보여서 현미경 또 구비해야 되고, 또 일반적인 현미경 구비해 놓으면 그것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인젝터라는 게 어느 곳은 비싸다, 어느 곳은 싸다, 요런 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격이 비싼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요. 인젝터 수리 한번 하는 것도 비용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를 재생으로 어줍지 않은 거를 껴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신품 노즐로 정상적으로 교환을 하고 다시 새 차 컨디션으로 돌아가서 유지를 하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만드느냐, 좀 임시로라도 어떻게 타고 달 수 있게끔 만드느냐, 물론 요거는 전부 다 소비자의 몫이고 소비자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젝터에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 지금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가야지만 제가 뒤에서 이야기할 이론 설명들이 전부 다 이거를 토대로 이야기들이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인젝터 노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번엔 DPF 담채도 제가 시료를 가지고 가서 담채가 실제로 이렇게 벌렸을 때 틈이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지를 또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 다뤄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디젤 기관의 공기량, 연료량, EGR 이런 것들, 굉장히 복잡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굉장히 단순한 그런 이론적인 영상들을 쉬면서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시 여러분. 다음번에 뵙겠습니다.